첫 번째부터 달려보죠. 자, 한밤중 우르르 쾅쾅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캄캄한 밤 어디선가 차량 경적이 빵빵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쾅 하고 또 건물도 쾅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태로 또 주행하려 하는 건지 웅웅 헛돌면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아니, 갑자기 저 차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골목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저게 지난 21일 밤 11시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천호동인데요. 이 제보자가 주차해놓은 차량에 충돌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저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아주 빠르게 달려오더니 제보자의 차량을 1차로 쳤고요. 이어서 앞 건물 또 대문까지 치고는 전봇대까지 쓰러뜨렸습니다. 그 차 예상 수리 금액이 2,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부품이 거의 다 파손이 됐다. 또 수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리긴 어렵다. 이런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가해 차량에는 남성 1명,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차만 두고요. 옆 빌라 담을 넘어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거 음주운전이었던 거 아니겠냐 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도망갔어요, 저 와중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빌라 담을 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운전의 주인공은 옆 빌라에 사는 주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이 얘기를 경찰에서 들은 게 아니라 경찰로부터 못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비로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차가 너무 많이 파손돼서 좀 뭔가 좀 힘든 상황인데 경찰에서 혹시 수사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좀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양손에 흉기를 하나씩입니다. 자, 지구대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일단 지구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양손엔 각종 연장이 야, 박지훈 어딨어? 하면서 경찰들을 위협하죠. 자, 이때 한 경찰이 말이죠. 상황을 잘 자, 방검 장갑을 낍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살며시 옆으로 저렇게 삥 돌아가는데 박지훈 나오라고 할 때 뒤에서 확 차압을 하면서 잡았다 이놈입니다. 아유, 위험하다니까요. 방검 장갑이 방패입니까? 테이저건 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잘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지난해 12월 28일 새벽에 대전 서구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일한 상황입니다. 왜 왔는가 하면 전날에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말리던 승객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조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다음 날 찾아와가지고 피해자 불러라고 나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흉기 들고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저렇게 제압했던 경찰관 이게 놀라울 겁니다. 뭐요? 합기도 하고 격투기, 복싱 합쳐서 도합 14단을 보유하고 유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압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서 이 제압을 했고요. 검거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지금 장갑 끼고 계신 장갑 분. 끼고 아이고 웃으면서 갔을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서 아유, 요것 봐라 뭐 예, 이러면서.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뭐 문제가 없었고요. 이 남성 폭행죄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단자셔도 위험해. 자, 다음 이어가죠. 40년 정성을 싹둑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소중히 키워왔던 내 아이를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저 트럭 도랑에 빠진 건지 멈춰 서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더니 커다란 트랙터 등장. 자, 트럭을 뒤로 쭉 빼고 자, 트랙터만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엔 산 안쪽 깊숙이 들어가더니 세상에 나무를 저렇게 한가득 싣고 나옵니다. 자, 저거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를 나르는데 뭐야, 이거 벌목하는구만. 이 아니고 나무 도둑질. 그것도 4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나무를 저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기가 경남 창녕군이고요. 제보자 사유지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3일에 이 제보자가 원래 나무 60그루 정도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지난 3일에 누군가가 9그루를 댕강 베어간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걸 보고 부랴부랴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트랙터를 가지고 4번이나 오가면서 나무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게 백합나무였습니다. 지난 봄에도 굉장히 예쁘게 꽃을 피웠었고요. 높이가 아파트 5층 정도였습니다. 저게 제보자의 아버지가 심으셔서 저걸 제보자가 물려받아서 무려 40여 년을 부녀 손에 자란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나무인 만큼 올해 정년퇴직하고 나면 한옥 지을 때 쓰려고 굉장히 아껴두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 제보자는 얼마 전에 그 3년 동안 키운 삼도 절도당했고 강아지 3마리까지 절도당해서 그래서 CCTV를 설치했던 건데 이렇게 40년 키운 자식 같은 나무까지 절도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전해오셨습니다. 아니 저 인간들 잡아야죠. 아, 금방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았는데 붙잡고 보니까 산 아래에 사는 농부 3명이라고 하는데 일면식도 없다라고 하네요. 이게 왜 저런 짓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제보자분은 아마도 겨울철 땔감으로 쓰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붙잡아서 사실 뭐 손해배상을 받으면 뭐 어쩔 겁니까? 저거를 40년 정성을 들인 거를 돈으로 배상을 하는데 저걸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아, 참 답답하네요, 말이죠. 진짜. 아유, 오죽하면 내 아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알몸으로 나 잡아봐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어디서 싸우는 것 같아요. 신고 받고 출동한 출동한 경찰. 그런데 옷을 홀딱 벗고 남성이 폴짝폴짝 뜁니다. 자, 침대 위로 오른가면 가만히 있어 하는데 자해까지 시도하는데요. 자, 일단 제압을 하고 검거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거 뭔가 좀 경찰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 냄새가 납니다. 자, 느낌이 나죠. 이게 지난 5일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옆집에서 이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거주자를 설득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있고 뭐 출혈이 좀 된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진입하자 또다시 자해를 했고 결국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갑을 이용해서 보호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 본인이 소재가 있던 케타민도 흡입을 했고요.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약을 했던 상황이죠. 마약에 취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경찰 남성의 자택에서 마약 관련 물품을 압수를 했고요.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오징어 먹물 대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냥 좀 다 함께 웃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징어에게 웃지 않고는 못 베길 깜짝 선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영상 보시죠. 와우, 이게 뭐야? 오징어 먹물 테러! 직원 얼굴, 손님 얼굴까지 먹물로 도배가 됐습니다. 애써 닦아보려고 하는데요. 점점 더 까맣게 물들고 맙니다. 자, 지나가는 남성 직원도 저렇게 막 우참 실패. 자, 여성은 창피한 듯 얼굴을 가리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어쩜 좋아. 손으로 가리는데 안 가려져.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직원도 그냥 저러고 있어. 뭐야? 교수님 이거 뭐야?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왠지 설정 느낌도 나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더 막 웃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막 저렇게 일하시니까 더 웃긴데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오징어 먹물이라는 거는 휴지로도 이렇게 싹 지워지는 게 아니라 휴지로 이렇게 지워도 더 번져서 더 심해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 중국에서 오신 두 관광객이었나 본데 저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렇게 오징어 먹물을 이제 이렇게 받았잖아요. 오징어한테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안제 좀 빌릴 수 없냐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같이 있는 친구가 없을 것 같다. 저기 직원 봐라. 그래서 직원을 가리켰대요. 직원은 더 심하니까 이제 포기하고 저렇게 그냥 까만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약간 설정 느낌도 나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 동생은 투자 똥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잘 하지도 못하는 주식을 못 끊는 남동생 계속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50대 누나의 사연입니다. 이 남동생은 자영업자인데요.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누나 나 사실 대출 받아서 주식했었는데 당장 오늘까지 1억 갚아야 한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사연자도 주식을 하지만요. 늘 여윳돈 남겨두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나 화는 났지만 일단 가지고 있던 여윳돈을 전부 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주식하지 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나한테 넘겨라 했답니다. 받아보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걸 사연자가 열심히 굴려서 겨우 본전 찾았고요. 이후에 수익 난 거는 생활비 보태라고 남동생 보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 누나 이거 저점인 것 같다. 앞으로 쭉 오를 거다 라면서 더 공격적으로 수익 내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 사연자는요. 이혼한 전 남편이 도박 또 음주 문제가 있었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과거가 있고요. 혼자 애 잘 키워놓고 좀 여유 생기니까 이제는 동생이 이렇게 속을 썩여서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뭐 도박까지 할 아이는 아닌 걸 알지만 이렇게 사고 쳐놓고도 손 뗄 생각은커녕 뭐 수익 더 내달라 이렇게 조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해 봐가면서까지 더 도와줘도 될지 아니면 딱 끊어내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누나입니다. 야, 박지원! 아이고, 이 화상아 웬수야. 이 누나가 대출받아서 주식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적립식으로다가 분할 매수를 해야지 그렇게 몰빵을 하면 어쩌니, 이 한심한 놈아. 내가 내일 모레 60인데 이 나이에 남동생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겠니? 아유, 아빠 엄마 가고 하나 남은 혈육이라고 봐줬더니 누나를 잡네, 잡어, 이놈. 야, 너 우리 의절하자.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은 남동생이에요. 누나, 상희 누나 진짜 1억이야? 그래, 내가 저번엔 상투 잡아서 말아먹은 거 인정. 이제 바닥 찍었어. 곧 금리까지 떨어지면은 시장에 돈 풀리고 그럼 주식시장 바로 떡상 가즈아야. 진짜 돈 몇 푼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뭐 의절을 해? 연을 끊어? 누나, 나중에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볼라 그래? 진짜 서운하다. 엄마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운에 기대서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되게 황당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답니다. 그만큼의 노력과 공부가 저기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냥 운에 맡겨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그 복권 맞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쫄딱 망한 다음에 밥값을 대주는 게 속 편할 겁니다, 아마. 자, 교수님. 네, 저도 이 동생이 좀 안전하고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투자를 하는 거면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대출 1억씩 빚져서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도와주다가는 끝도 없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런 전 남편 이혼, 뭐 도박 이런 상처도 있으시잖아요. 동생한테 또 이제 타격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정말 힘들어졌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동생을 지금 못 믿죠. 만약에 가만 놔두면 동생이 본인이 또 그걸 가져가서 또 대출받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누나가 뭐 적극적으로 뭐 대출 받아진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좀 막으면서 동생 걸 좀 대신해 주는 것도 동생 아무 말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보니까 계속 실패할 사람이기 때문에 누나 잘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동그라미예요. X예요. 도대체 무슨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아, 도와주시라는 계속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 어쩌라고. 계속 투자해 주라는 거예요. 대신. 네. 아무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유니콘님 저게 도박입니다. 주식도 저렇게 하면 도박이에요 하셨고요. TTM이 잉글리시님 연은 끊지 마시고요. 그래도 돈은 더 이상 주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내 고향 안드로메다님 동생 도와주다가 누나도 쪽박 차겠어요. 내밀 수 없는 손님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누님하고 제가 조금 전까지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